2019년 3월 3일에 시행된 일반 화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상태의 염화수소는 어떤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인가? 염화수소의 전자쌍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수소의 경우에는 1개, 염소의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수가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개의 원자가 서로 호 전자를 공유하는 것,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극성 분자의 예로는 물, 그리고 문제에서처럼 염화수소, 그리고 디메틸 에테르가 있습니다. 2번 문제. 20%의 소금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산화나트륨 1몰을 얻어야 돼요. 1A 전류를 몇 시간 동안 통해야 되나? 1패러데이는 전자 1몰의 전기량이었죠. 전자 1몰의 전기량. 96500 쿨롱이에요. 전기량은 전류 세기의 시간을 곱하죠. 이때의 시간은 초예요. 이 식으로부터 시간은 전기량을 전류 세기로 나눠주죠. 수산화나트륨 1몰을 얻어야 하니까 전자 1몰에 해당하는 전기량 96500 쿨롱을 전류 세기로 나눠주죠. 전류 세기는 1A예요. 그러면 시간은 96500 초가 되네요. 초를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죠. 곱하기 1시간은 3600초. 계산해주면 26.81 시간이 나옵니다. 3번 문제.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산화된 원자하고 환원된 원자를 순서대로 옳게 표현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단체인 원자의 산화수는 0이죠. 생성물에서 구리는 플러스 2죠. 산화수가 증가했습니다. 질소의 경우에는 산화수를 구해보면 미지수 x로 놓고 1 더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0, x는 플러스 5입니다. 생성물에서는 마찬가지로 미지수 x로 놓고 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마이너스 1이죠. x는 플러스 5. 산화질소에서 질소의 경우에는 x 더하기 마이너스 2는 0, x는 플러스 2예요. 산화수가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로 감소했습니다.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된 것이고 감소하면 환원된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을 구별할 수 있는 시험 방법. 에탄올의 경우에 요오드 포름 반응을 하면 노란색 침전이 생겨요. 수산화칼륨하고
요오드에 혼합 용액을 넣어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노란색 침전, 요오드 보름이 생성되죠. 답은 3번입니다. 벤젠 고리를 함유하고 있는 것은 아세틸렌의 경우에는 C2H2, 아세톤은 디메틸 케톤이죠. 메탄 CH4, 아닐린의 경우에는 벤젠 고리에 NH2가 결합된 형태를 하고 있죠. 4번입니다. 분자식이 같으면서도 구조가 다른 유기화합물은 이성질체라고 하죠. 이성질체의 경우에는 물리적, 화학적인 성질이 다르죠. 다음 중 수용액의 pH가 가장 작은 것은? 그럼 pH를 구해봐야 되겠네요. 우선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의 농도. 1번은 수소 이온의 농도가 0.01이네요. 그러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0.01 해주면 2가 나오죠. 2번은 pH는 1이죠. 3번의 경우에는요. 0.01 pH가 2네요. 4번의 경우에는 4번은 수산화 나트륨이네요. POH는 14에서 pH를 빼주죠. 그리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0.1이에요. 그럼 pH는 13이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물의 이온곱 상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죠. 그럼 수소이온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나누기 0.1. 이것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과 같아요. 그러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 해주면 pH는 13이 나오죠. pH가 가장 작은 것은 2번입니다. 8번 문제. 물 500g 중에 설탕 171g이 녹아있는 설탕물의 몰랄 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몰랄 농도는 용매 1k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죠. 대입을 해줄까요? 용질의 몰수, 질량이 171g입니다. 설탕의 분자량 계산해보면 되겠죠? 342g/몰이에요. 나누기 용매 1kg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물 500g이라고 했으니까 500g 나누기 1000g. 그러면 이 설탕물의 몰랄 농도는 1몰랄 농도가 나옵니다. 불균일 혼합물은요. 순물질이 2가지 이상 섞여 있는 물질 중에서요. 혼합물이 용액 전체에 동일하게 있지 않고 조성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흙탕물이나 우유처럼요. 답은 3번입니다. 전이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4에서 7주기, 3에서 12족에 속합니다. 각각 1번부터 보시면 원자번호 20번 칼슘은 2족이에요. 그리고 3족, 티타늄은 4족, 철은 8족, 아연은 12족
원자번호 38번은 2족에 해당되는 스트론튬, 스칸듐 3족입니다. 티타늄 4족, 구리 11족이죠. 스칸듐 3족, 티타늄 4족, 스트론튬 2족. 전이원소로만 나열된 것은 2번입니다. 동소체. 같은 원소이지만 무엇이 다르죠? 원자, 배열이 다른 원소예요. 같은 게 있죠. 연소 생성물이 같습니다. 정린하고 황린은 연소 생성물이 오산화인, 산소하고 오존은 없죠. 물하고 과산화수소는 화합물이죠.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은 탄소. 동소체 관계가 아닌 것은 물하고 과산화수소입니다. 12번 문제는 다음 중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온화 경향이 큰 것이 이온화되어야 정반응이 됩니다. 이온화 경향.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 순서죠. 수소를 기준으로 산화되기 쉽고 염기성 높습니다. 그리고 이온화가 잘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되기 어렵고 이온화 잘 안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아연하고 납이 반응했을 때 납의 경우에는 이온화 경향이 아연보다 작죠. 아연이 이온이 되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이온화 경향이 작은 것이 이온이 되었어요. 역반응이 일어나죠. 철하고 구리는 구리가 이온이 되었습니다. 마그네슘과 아연이 반응해서는 아연이 이온이 되었어요. 이온화 경향이 작은 것이 이온화가 되었죠. 정반응으로 진행된 것은 1번입니다. 물이 브레스테드산으로 작용한 것은 브레스테드산은 수소이온 주는 물질이죠.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죠. 산으로 작용한 것은 수소이온을 받았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2번의 경우에는 받았죠. 3번의 경우에는요. 주고 잃었습니다. 4번의 경우에는 치환된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수산화 칼슘의 염소 가스를 흡수시켜 만드는 물질은 수산화 칼슘. 여기에 염소 가스를 흡수시키면 생성물은 이와 같죠. 계수를 맞춰주면 수산화칼슘의 염소가스를 흡수시켜서 만들면 바로 차염소산 칼슘이 나오네요. 표백분입니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 용해도 차이가 나오면 분별 결정이에요. 다른 말로 재결정이죠. 높은 온도에서 냉각시켜서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녹아있던 고체가 석출되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할로겐과 수소의 결합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옳게 표시된 것은? 할로겐 원소의 경우에 수소와 결합했을 때 결합력의 세기는, 그러니까 활성의 세기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안정한 분자로 이온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온화가 잘 되죠. 결합 에너지 세기, 안정성을 비교했을 때에는 이 순서예요. 할로겐 수소산의 세기의 경우에는 이와 같죠.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수소를 더 잡아당겨서 이온화 경향이 크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할로겐 원소 중에서는 요오드가 플로르보다 전기 음성도가 낮지만 요오드와 수소가 플로르와 수소보다 강산이에요. 16번 답은 3번입니다. 17번은 반투막 사이에 두고 농도가 작은 용액 속의 용매 분자가 농도가 큰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3투죠. 이산화황의 몰 생성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반응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주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와 같이 다시 써볼 수 있죠. 그럼 전체 반응식은 이산화황이 생성되는 반응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94.5 킬로칼로리 빼기 47 킬로칼로리 마이너스 141.5 킬로칼로리가 나오죠. 그런데 2몰이기 때문에 1몰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누기 2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9번 문제. 이산기체라고 가정했을 때 풍선 속에 들어있는 수소기체의 몰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에서 바로 이 n을 구해야 되죠. n은 RT분의 PV 대입해 줄까요? 압력이 1.23 atm입니다. 곱하기 부피의 경우에는 2리터 나누기 이산기체 상수 0.082 atm 리터 퍼 몰 켈빈 곱하기 27도씨에서 27 더하기 273.15 또는 273으로 하셔도 됩니다. 단위는 켈빈. 계산해주면 0.1몰이 나옵니다. 20번 문제. 압력 변화 없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정한 압력이라는 거죠.
일정한 압력에서 모든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샤를의 법칙이죠. 이 식을 토대로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20도씨 20 더하기 273.15 켈빈 분의 부피는 600ml를 리터로 바꿔주면 0.6리터. 이것은 뭐하고 같다? 40도씨 313.15 켈빈 분의 부피는 미지수 x로 놓습니다. 계산해보면 0.641리터, 밀리리터로 바꿔주면 641ml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